저는 스텝이란 말을 상당히 좋아해요. 누군가를 만들어내는 직업들이잖아요. 같은 옷을 입혀도 어떤 스타일리스트가 입히냐에 따라서 다른 분위기, 다른 연출을 내기 때문에 재창조하는 직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의 인생의 모토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Have fun이에요. 뭐든. 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정보윤입니다. 저는 지금 보통 팬분들한테 스타일리스트 조상님이라고 불러질 만큼 굉장히 좀 오래된 사람인데요.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이돌 가수들을 시작으로 해서 핑클, 잭스키스는 말할 수가 없고요. 뭐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수많은 아이돌들과 함께 작업을 했었고요. 사실 초창기 때 우리나라에 스타일리스트란 말이 생기기 전에 코디네이터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수많은 아이콘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을 보냈던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제가 숙명여고를 나왔는데 저 숙명여고 당시 저희가 교복 자유로 학교였어요. 그래서 교복을 안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 맨날 옷 입고 가는 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내일 뭐 입지? 게다가 우리 이모가 또 의상 브랜드 또 대표님이시고 하다 보니까 옷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의상학과를 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저희 아빠는 또 옛날 분이시니까 이제 재봉질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안 돼. 그래서 이제 영문학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학연수로 제가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 이제 윈블던에 있는 랭귀지 스쿨을 다니다가 우연히 제가 그때 그게 저의 운명을 바꾼 것 같아요. 그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제니라는 친구가 저보고 말을 시키면서 모델을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 지금 날 놀리는 건가 했더니 게이샤 모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은 거여서 간 것이 이제 저희 학교 LCF 런던 컬리지 오브 패션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찾아갔죠. 그래서 게이샤 분장을 하고 모델 캐덕을 한 거예요. 그냥 종종걸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작업을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맞아. 나는 원래 이런 걸 하고 싶었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눌러 앉았죠. 그래서 패션으로 전과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건 정말 내 직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했죠. 서태지 아이들을 만나게 된 건 되게 재미난 계기로 만나게 됐어요. 그땐 엘르, 보고 이런 거 없던 시절이에요. 진짜. 그런 시절에 유일한 패션지가 월간 멋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한 꼭지를 주셨어요. 한 꼭지라 그러죠. 그래서 그때 뮤직과 패션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제가 그 한 꼭지를 맡아서 친구와 함께 하게 됐는데 랩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서태지와 아이들을 모델로 화보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링을 해줬더니 서태지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첫 등장 때 그들은 정장을 입고 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반응이 좀 그러했는데 캐주얼로 바꿔드리고 저희가 막 재미난 큰 액세서리, 재미난 모자, 뭐 데님 소재, 뭐 어떤 페인팅 이런 걸 하니까 너무 좋아하셔서 방학 얼마 동안 있느냐, 그동안만이라도 자기네들 스타일링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난 알아요라는 곡이 정말 큰 인기를 끌던 시점에 저희가 아주 2, 3개월 바짝 일하고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갔었죠. 아예 서태지 패션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당시 우리나라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가방에 이제 인형을 다는 그런 또 유행을 만드셨죠. 사실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 어린 나이에 이게 뭐지 할 정도로 그랬는데 좀 생각해보면 굉장히 즐겁게 일했던 시점인 것 같아요. 그 핑클이라는 팀은 SES와 양대 산맥이긴 했지만 핑클의 스타일리스트로서 저는 이제 핑클이 트렌드는 훨씬 더 주도를 했다. 핑클은 따라입기 쉬운 의상을 만드는 데 항상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항상 유행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핑클 같은 경우는 뭐 성유리 머리 해갖고 유리가 이렇게 가발 쓴 거랑 그다음에 워머 발토시가 그냥 동대문에 우리나라 그 중고등학생들이 다 성유리로 다닐 정도로 부모님들이 진짜 싫어하셨어요. 애들 진짜 망쳐놨다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듣기 시작한 세대인 것 같아요. 트렌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행을 만들었죠. 그래서 일단 입었다 하면 다 유행이 됐던 것 같아요. 아티스트랑 딱 만났을 때 아티스트 본연의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을 굉장히 잘 파악한다고 나름 자부를 할 수 있고요. 돌이켜보면 저랑 같이 작업을 한 아티스트들하고 합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냉정한 곳이라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저희 직업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쉽게 체인지가 되는데 저는 그래도 한 팀 맡으면 거의 5년 이상은 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훨씬 유행 아이템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들이 또 아이콘이 됐고 오렌지 캐러멜이라는 팀이 있었는데 그 패션 용어 중에 펀룩이라고 있어요. 그다음 푸드 패션이라고 있거든요. 메뉴가 매번 바뀌듯이 의상을 그 메뉴에 따라서 한번 바꿔보자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쟁반 위에 막 스시 모형도 막 달고 나가고 오렌지 캐러멜에서 오렌지 주스도 하고 뭐 안 해보는 아이템들이 없으면 했는데 그 당시 반응이 좀 별로였어요. 스타일리스트 장난친다. 근데 방송 관계자분들은 너무 재밌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우리가 굉장히 핫하게 많이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흘러 지금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회자 될 때는 나름 유머러스하면서 재미나게 이렇게 또 의견들이 모아지는 거 보면서 이제 웃을 수 있겠더라고요. 또 그 당시 그 댓글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시기가 있다.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받아들여지고 너무 뒤따라가면 또 그것도 싫어하시고 적절하게 한 템포가 되게 어려운 거긴 한데 그렇게 되다 보면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더라고요. 누구나 자기의 인생의 최정점이라는 것을 따져봐야 저 정도 나이 되면 근데 그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하고 있는 팀들도 엄청나게 많았고 심지어 패션 프로그램도 2개나 하고 있었고 근데 그 시점에서 그 바쁜 와중에 임신도 해서 아기도 낳았고 제가 임신을 사실 좀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유산도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고 있는 팀의 반은 잘리겠다. 집에만 있으니 누가 저를 써주겠어요. 그래서 우리 런던 프라이드 좀 위기가 오겠다 했는데 한 팀도 저를 안 자르고 저를 계속 저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면 의상 피팅 사진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의상 피팅을 찍는 적이 없어서 어느 팀도 의상 사진 보내면 제가 아이패드로 확대를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 고쳐 디테일. 그래서 아이패드로 컨펌을 임신 내내 했었어요. 그게 뭐 제가 만들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는 피팅 사진이 어느 회사거나 그냥 기본이 됐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저의 임신기를 잘 무사히해서 제가 이제 훌륭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를 딱 낳고 저는 용감하죠. 주양육자가 되고 싶었어요. 사실은 부양육자가 돼야 되는데 저는 제가 키우고 싶었어요. 힘든 점은 많았었어요. 현장에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태교도 그럼 육아도 이제 현장에서 촬영 현장에서 막 연예인들과 같이 애를 키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는 상황이 조금 생겼었어요. 그때 CF 회의였는데 아줌마랑 우리 아들은 이제 밖에 있었고 저는 회의 안에 있었는데 애가 막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나갔다 오는 상황에서 나갔다가 딱 들어가는데 자기네들끼리 하시는 말씀 아니 애는 집에 두고 와야지 왜. 그것도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서 어쩔 수가 없다. 이거 내가 넘어야 할 산. 내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그래서 나랑 일을 안 하겠다면 그 또한 내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 그럼 나랑 일 안 하면 되지. 예전에는 아기를 낳으면 일을 간둬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서 용기를 낸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용기는 사실은 주변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어떤 이 데뷔라는 시점과 어떤 앨범을 런칭하는 시점은 가수들에게는 진짜 정말 너무 소중한 기회인데 거기에 비주얼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집중하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다른 분으로 체인지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놓지 않고 그래도 저를 같이 이제 작업을 하게 해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어떤 기획사분들, 그다음에 아티스트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용기를 냈던 것 같고, 그렇게 아기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아를 같이 병행하면서 그래도 우리 윤우를 낳고도 뭐 10년 넘게 그래도 계속 탑을 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계속 같이 작업을 했다는 거는 진짜 제 생각에도 그건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계기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주부 스타일리스트 되게 많더라고요. 아기들 낳아서 육아를 병행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대학원을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한 이유가 그냥 막연하게 가르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학생들을. 그 이유는 스타일리스트란 직업을 어떤 스텝으로서 비하되고 이런 어떤 직업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정말 제대로 된 직업으로 안착시키고 싶었어요. 스텝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의상에 있어서 그들을 설득을 하려면 뭐 아무리 컨셉이 있고 뭐 해도 마음에 안 들면 입을 수가 없는데, 어떤 아카데믹한 지식이 없이 그들을 설득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회를 잡게 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어린 친구들이 주는 파릇파릇한 그런 아이디어, 이런 거를 굉장히 막 감격하면서 받아들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 이거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이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 훨씬 더 격의 없이 지내게 돼서 좀 올드하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좀 센세이션한 스타일링을 좀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학생들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스타일리스트 일에 대해서는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이 아트 쪽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미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범민이라는 이제 아티스트 분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굉장히 생각이 잘 통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림, 그래서 헬로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헬로맨을 갖고 제가 의상을 막 베리에이션을 하면서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의류 브랜드 헬로맨 룩이라는 의류 브랜드를 또 런칭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범민 작가님이 이제 개인 전시회를 할 때 같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이제 뭐 아트 디렉팅을 이제 배우면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저의 이제 도전이죠. 저는 인생에 있어서 재미라는 게 진짜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즐겁지 아니하면 일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도 항상 너가 이게 즐겁니? 재밌어? 라는 걸 항상 물어봐요. 저는 아직도 원단 시장 가서 원단 고를 때 즐겁거든요. 흥분되고 신나고. 근데 그게 밑받침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재밌어야 버티는 거지 재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은데 그건 고통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잘 버텨서 오늘날까지 온 것 같아요. 저의 인생의 모토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Have fun이에요. 뭐든. 즐겁자, 재미나자거든요. 이게 음주감으로 즐겁게 재미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의 커리어 안에서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그래서 인생을 즐기는 그런 생을 살고 싶은 것이 저의 모토입니다. 중요하잖아요, 오늘 즐거운 거. 즐거우니까 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